안녕하세요, 깍시입니다. 일단 내가 이 영상을 지금 켰다. 그런데 이 1편 영상을 아직 안 보고 왔다.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가급적 1편 영상을 좀 시청하고 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아무래도 이 1편 영상에서 과거의 이 역사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2편 영상을 이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1편에서 이 몇몇 분들이 좀 오디오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셔서 지난 일요일날 바로 마이크를 구매했고 어제 받긴 했는데 이 녹음 상태가 완전히 에러가 나가지고 예전에 구린 마이크로 지금 다시 방송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럼 뭐 서두에 이런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고요. 이번 2편의 주제인 2020년부터 이 XX에 투자해라 라는 영상으로 이 2편의 영상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한 가지, 이 2편에 이어서 지금 추가로 3편까지 제작할 예정이오니 계속해서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밑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. 우선 앞선 영상에서 이 과거 100년의 역사를 이 미국 주식시장과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. 1920년도부터 이 2020년도까지 이 무려 100년의 기간 동안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추후 시간이 될 때 이런 세부적인 이런 역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은 2009년부터 다시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. 그 전에 이 표를 잠깐 봐주시면 이 파란색 선은 이 미국의 금리 차트이고요. 이 1940년도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 1980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하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이를 면밀히 보게 되면 이런 하향 추세에 따라서 금리는 이렇게 제로 금리화 되는 것이 좀 기정사실화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.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은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집 통화량을 나타낸 것인데요. 그런데 여기서 이 통화량의 이 증가율을 보게 되면 1980년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다가 2009년부터는 이 급증을 하게 되는데요. 그리고 이 금리를 저금리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 양적 완화를 무자비하게 실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2009년부터 좀 보게 되면 양적 완화를 비롯한 아주 돈을 무자비하게 찍어내는 정책은 매우 강력했던 반면에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긴축했던 흐름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시기고요. 이런 통화량을 늘리는 시기에 이 당연히 자산 가격은 이렇게 부양을 하기 시작했고 주식시장도 올랐고요. 저금리 상태에서는 이 자사주 매입과 기업 인수도 활발해지고 어쨌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긴 합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레이 달리오는 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는 어느 순간부터는 작동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이 부채만이 남는다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화폐를 이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계속 무한정 찍어내려 했지만 결국 이 화폐를 찍어낸과 동시에 남은 것은 이 빚밖에 없다는 것이죠. 뭐 이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요.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채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현실.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쪽에 이 1930년대 이 금리 상태를 다시 보면요. 이것은 또한 미국의 이 금리 그래프와 이 통화량 그래프를 나타낸 것인데 여기에 이 빨간색 쳐진 부분이 이 본원 통화, 이 통화량이 이렇게 빡 튀어오르기 시작하고요. 그래서 이 시점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한 31년, 30년대쯤 되겠죠. 이 본원 통화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. 가까운 과거와 비교해 보면 이 2008년의 시점, 2008년의 시점에 이 본원 통화가 동일하게 급격하게 증가합니다. 그래서 레이 달리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가까운 과거의 2008년, 2010년대와 이 과거의 2030년, 2040년 초가 이 지금의 상황과 이렇게 매우 비슷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럼 과거에 이런 시기에 금리가 0%를 찍었고 각국 나라의 이 통화 방향은 어떻게 되었는지 뒷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럼 금리가 이 0%일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결국은 이 제로 금리에 다다르게 되고요. 이때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? 이 금리가 딱 0%를 찍기 시작하면 이 더 이상 이 금리가 내려갈 곳이 없으니 해결책은 통화량을 아주 무진장 늘리게 되는 거고요.
미국의 이 통화량을 보더라도 이 딱 0% 찍는 순간 통화량이 아주 급하게 상승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금리를 2017년 초부터 인상하면서 이 통화량을 다시 걷어들이는 행위를 미국은 시행했었고요.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오히려 지금 인하 추세에 돌입하고 있죠. 그리고 게다가는 이 대차 대조표가 축소까지 중단을 시사합니다. 이 말인즉슨 이 통화량의 이 증가율이 다시금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. 유럽은행도 여기 이 딱 0%를 찍는 순간 그냥 통화량이 아주 급증을 하고요. 2018년에 양적 완화를 뭐 일시적으로 종료하면서 이렇게 살짝 꺾인 모양새긴 하지만 최근에 EU 이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재시행한다고 하고 있죠. 네이버나 이 구글에 찾아보면 바로 이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일본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 경제가 좀 씹창난 상태예요. 통화량을 이렇게 많이 늘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. 그래도 일본이 좀 살아남는 이유는 이 엔화로서의 지위,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 때문인 것 같은데, 솔직히 일본이 아니라 이 다른 나라 같았으면 벌써 몇 번이나 이렇게 디폴트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뭐 이런 현상들을 보면 경제를 좀 안다 하는 분들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니죠.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구석이 없으니 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호전시키려고 노력하는 행위고요. 사실상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신용화폐 시스템 속에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. 그럼 과거에 이런 시기에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? 이 저금리 시기에 사실상 이 기업들은 이 저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자사주 매입과 이 합병 이슈가 유행처럼 번졌었고요. 주식과 이 여타 실물 자산들의 상승세도 좀 도드라졌어요. 그런데 이런 자산 가격의 상승은 사실 이 자산에 이 베팅한 사람과 베팅하지 못한 사람 간의 이 빈부격차를 더 크게 만들게 되고요. 이로 인해서 이 자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고, 이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반자본 기류 현상을 만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 표는 이 노동 비용을 줄인 뭐 전 세계의 자동화와 이런 세계화 추세 덕분에 이 기업들의 이익이 빠르게 올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프를 보더라도 2000년대 들어서부터 줄곧 우상향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죠. 이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이익률이 우상향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. 그런데 이렇게 돈을 걷어들이고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에 이 자본가들에게는 이렇게 돈이 쏙쏙들이 들어가는데, 반면에 우리 직원들, 이 고용된 직원들의 임금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양입니다. 이는 다시금 이 자본가와 노동자들의 이 자산 격차를 더 크게 벌렸으며, 이 반기업 현상, 그리고 반대로 친노동적 발언이 증가되는 형태로 이 사회적 표면에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이 먹고 살기가, 이 노동자들은 이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빡빡해지고, 자본가들은 이 곳간에 잉여금을 쌓아놓고 늘려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. 그리고 이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2017년쯤 돼요. 2017년쯤에 이 감세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. 이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켜 주도록 이렇게 법인세를 급하게 인하시켜 줬고, 이런 추세는 이 주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이런 부스터를 가동시켜 줬고요. 이런 감세 덕택에 기업은 앉아서도 이익을 더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. 트럼프 형님은 뭐 주가를 올려서 부양해야지 당연히 이 민중들로부터 이 표를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 생색도 낼 수가 있겠죠. 아무튼 미국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법인세를 인하시켜주면서 이 기업을 부양시켜주고 주식 가격도 끌어올렸습니다. 그런데 번외로 우리나라 이 문 씨는 여전히 법인세 인하를 안 하고 있다는 점.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이 2018년부터 법인세를 오히려 올렸습니다.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8년부터 오히려 이 법인세를 올렸다는 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요. 또 이 문씨 이야기하면 자판이 우판이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, 레이 달리오는 미국의 이런 감세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, 만약에 내년 재선에서 이 공화당이 당선되지 않고
이 민주당이 당선이 된다면 이 감세 정책은 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하고요. 감세 조치는 사실상 일시적인 효과라는 것에 뭐 동의는 합니다. 다시 이렇게 올 수는 있겠죠. 그리고 이 편은 이런 정부의 이런 감세 정책에 지원이 없었다면 실제로 주식시장은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밖에 오르지 못했을 거다,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. 결국 레이 달리오가 말하던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고요. 중앙은행이 이 시장을 부양할 수단이 이 바닥이 났는 경우, 돈을 아무리 찍고 이렇게 풀어내도 경기가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고요. 이런 상황일 때 돈을 엄청나게 찍어낸과 동시에 이 엄청난 부채가 다시 다가오게 될 것이며, 이렇게 되면 보유 자산으로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에 올 것이다,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몇 가지가 없게 돼요. 제일 먼저 할 것이 이 대비 차원에서라도, 그리고 이 정부에서 할 것이 화폐가치 절하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. 사실 효과적으로 이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 이 화폐가치 절하만한 게 없어요.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달리하면 미국이 지금 뭐 이렇게 건강하다고 하지만 경제가 이렇게 조금만 나빠지게 되면 화폐가치 절하부터 할 요인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 머니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정부 부채를 이 중앙은행이 대신 떠안아 주는 것인데요. 사실 뭐 이런 방법은 뭐 편법에 불과한 방법이긴 한데, 이 정부나 이 중앙은행이나 이 나라 안에 같이 있는 이런 기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솥밥 먹는 사이에서 서로 문제될 게 없다, 이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요. 사실 과거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에 이 머니타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이 이직거리를 하다가 이때 바이마르 공화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은 경험이 있어요. 참고로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으면 지금 베네수엘라 형국 보셨죠? 그냥 개판되는 건 한순간이라서 이 방법이 살아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머니타이제이션은 사실상 좀 금기시되어 왔는데요. 아무튼 뭐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. 뭐 레이 달리오의 이 글을 보면 뭐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,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을 보게 되면 화폐 가치는 결국에 이 쓰레기가 될 것이며 또 다른 의미의 안전자산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,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앞선 내용을 대부분 좀 짐작하셨다면 이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. 이 돈의 가치가 하락할 때, 그리고 대외 갈등이 심할 때 강한 자산, 이 뭐니 해도 금이 되겠죠. 결국 레이 달리오가 한 말도 똑같습니다. 금을 보유해라. 이 말도 제가 금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, 결국 레이 달리오도 이런 금을 보유하라고, 이런 포트폴리오 내 이 금의 비중이 너무나 작다고 얘기하면서 이 포트폴리오 내 금의 비중을 높여라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이 금은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띠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방어형 성격을 띠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일정 비중을 보유하라고 저 또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. 혹시나 이 금에 좀 관심이 있다면 금 관련 영상은 지난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이미 댓글로도 남겼고 금을 사라고 했습니다만, 결론이 오늘 금이었다면 좀 섭섭하겠죠. 사실 결론은 금이 아니고요. 실제로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도대체 이 형님은 뭘 샀고 뭘 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예측해보고 분석을 뒤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. 레이 달리오 형님, 뭐 아주 돈 많은 형님답게 아주 다양하게 이 all weather 포트폴리오라고 하죠. 웬만한 모든 것에 거의 다 투자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금 상위에 있는 걸 좀 들고 왔고요. 그 중에서도 일단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. 근데 보니까 이머징, 브라질, 뭐 이렇게 이머징이 좀 눈에 띄고요. 또 보면 역시나 이 S&P 500 빠질 수 없겠죠. 그리고 여기 뭐 채권도 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 반가운 사실 하나, MSCI 사우스코리아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이 한국 인덱스 펀드를 보유하고 있네요.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 주식시장은 유독 안 좋다 하는데 일단 보유하고 있고요. 또 무려 포트폴리오 내 이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, 이 상위에 위치한
이 ETF의 주식들의 이 보유 주식 비중이 좀 줄은 것을 볼 수 있고요. 반면에 이 금 비중은 올랐고 이 브라질 그리고 뭐 채권 이런 거는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. 그리고 이 금을 이 포트폴리오에 상당 부분 편입하라고 한 것과 같이 이 꽤 상위에 포지셔닝 시켜서 금을 매수하고 있긴 하네요. 그러면 이 금을 늘리고 있고 이 과연 주식은 이렇게 줄이고 있는 걸까? 그러면서 이런 채권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일까? 참고로 이 표는 19년 이 2분기 기준으로 레이달리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따온 것이고요. 3분기에는 뭐 상황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워낙에 이 큰 그릇의 큰 분이다 보니 비중을 줄이는 것도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앞서서 이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봤다면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. 이머징 국가별로 그리고 미국의 선진국, 채권, 원자재 이렇게 지금 5가지로 분류를 해봤고요. 이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단연 이 이머징 국가 주식들의 보유 비중입니다. 무려 한 40% 가까이 나타내고 있죠. 이 위험자산이라는 주식을 왜 제일 많이 들고 있을까? 그리고 이 2분기에는 인도, 중국, 그리고 멕시코까지 이 신규로 편입하기도 했고요. 이 무역전쟁으로 이 격전의 국면 속에서도 왜 중국의 보유 주식 비중을 늘렸을까? 그리고 무역 장벽으로 이 고통받는 이 멕시코의 보유 비중을 왜 늘렸을까? 그러니까 각 항목의 이 성격별로 다시 보게 되면 이 이머징 미국의 선진국은 이 말 그대로 이 세 가지는 주식 비중을 나타낸 것이고요. 21%, 이 아까 38%, 39%, 이 3%를 합하면 한 63%좀 되겠죠, 주식이. 그리고 채권은 지금 한 10% 정도 되네요. 그리고 원자재가 한 6% 정도 되고요. 나머지는 뭐냐? 이 기타 개별 국가들이 되겠죠. 이거는 워낙에 개별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이 레이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유독 이 주식 비중에 이 63%에 달하는 이 주식 비중이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. 금을 이 많이 보유해라고 포트폴리오 늘리라고 했지만 6% 수준에 달하고 있고 채 10%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. 그럼 뭐 이 금의 중요성은 레이달리오 형님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란 글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왜 사야 되는지 일단 깍시 저도 잘 알겠고요. 뭐 깍시도 그렇고 구독자분들이라면 하도 이 금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일단은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. 그럼 금은 일단 오케이 그렇다 치고 이 왜 미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니고 이 신흥국 가장 위험하다는 자산 이 신흥국 주식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? 그리고 레이달리오 형님이 뭐 금은 말 그대로 한 6% 정도 들고 있던데 이 6% 수치도 이 증가 추세임으로 봐서 뭐 보유 비중이 이 10%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혹시 이전 영상을 좀 줄곧 보신 분이라면 이 왜 신흥국 주식의 저 깍시가 이 비중을 조금 늘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조금 많이 했어요. 아마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겁니다. 그럼 레이달리오 형님이 왜 신흥국 주식에만 무려 이 40% 가까이 이 보유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편은 주제를 좀 선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레이달리오가 왜 이머징에 투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다음 3편에서 좀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영상 유익하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. 빠른 시일 내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이 밤이 되면 좀 쌀쌀해지는 것 같아요.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